이 마스크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 것 같아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 좋은 아이디어죠. 사실 제가 그 역사적인 인물인데 워낙 제가 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찾아냈습니다. 왜 역사적이냐? 우리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제가 창용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뭐 아카데믹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에 막 뛰어다니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이 모양으로 있는데 만약에 뛰어다녔으면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제가 논문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 시대 또 정신에 입각해서 경량화와 탄소 중립 시대 대응을 위한 소송 가공과 성형 해소 방안 및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환경 문제와 소송 가공, 또 제가 개발한 FDX를 소개를 올렸습니다. 오늘 뭐 FDX의 이제 모양이죠. 대충 이제 뭐 하시는 소프트웨어인지 바로 하늘에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다, 휴대폰이다, 하여튼 모든 공산품에서 부품들, 금속 부품들은 다 이런 성형 공유를 가지게 돼 있죠. 그거를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걸 혁신하는 거죠. 이건 뭐 잘 아실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 환경 문제인데 오늘이 아마 10일 컵 26이죠. 마지막 날이죠. 네. 우리 문 대통령도 갔다 왔고. 네. 이제 탄소세 얘기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양 사람들도 뭐 다 힘들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서양은 이 철강이잖아요. 철강. 이건 이제 과거에는 철강을 철강하죠. 철은 영어로 이제 아이언, 강은 스틸인데 철 만들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용광로, 중국 사람하고 우리가 용광로 타입은 좀 규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철을 어떻게 생산할 거냐? 근데 서양하고 유럽 쪽은 이미 많이 불 뺐어요. 그래가지고 고철이 많아요. 근데 그럼 우리도 고철 있지 않느냐? 뭐 이분은 제가 전문가 아닙니다. 이쪽에 저는 뭐 기계라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철을 이제 전기로에 넣어가지고 강을 만들죠. 근데 그 강이 품질이 지금까지 안 좋았거든요. 서양에서는 아마도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저도 갔다 갔다 해보면 차이가 나요. 그쪽에서는 그 전기로로 해서 고철을 가지고 훌륭한 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쪽에서 결국은 이런 이제 탄소세 일을 했을 때는 중국, 우리 한국도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여기에 뭐 쇳가루하고 석탄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당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기공이 있어서 막 공기가 통일이 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개를 해야 됩니다. 약간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 많이 들어옵니다. 소개는. 이거 생긴 이제 파이넥스 공부에다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토스코에서 자랑스럽게 상당히 앞서가 있는 분야인데 역시 해외적 국무처 해결적이 못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에너지가 워낙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고철을 가져가지고 이 제강로에서 이제 강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 근데 스틸은 여전히 좋습니다. 사실은. 티타늄은 좋다 그러지만 리사이클링 비율이 작습니다. 알루미늄 좋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틸은 상당히 높죠. 알루미늄에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사실은 그 합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빼내는 데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이거는 그 좀 그에 대해서 그 우리가 원래 온전히 철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호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그냥 청황석 단 그냥 노천 칠광지 뭐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포크레인 화면 거기는 예전에 하여튼 그 바다에 철이 엄청 녹아 있었는데 그거를 산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산화를 시키는 건 아니고 산소를 내뿜고 탄소를 먹는 그런 암석이라 그럴까? 미생물 이전 단계인데 그게 있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산소를 이제 내뿜으니까 바다에 있는 철이 와가지고 그 붙어가지고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철은 지구상에 엄청 많은데 그게 산화되어 있는 거죠. 좀 정도는 뭐다 아실 거고 뭐 차량 이 무게 감소 효과가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아마 뭐 아까 COP26인데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제 에너지 분야, 인더스트리, 뭐 제가 다니신 분야는 인더스트리입니다. 이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감이 요 정도가 반감인가요? 반감이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 자료가 출처가 여기 또 exponential roadmap에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제 자연이 취할 수 있는 능력하고 바란스를 이루게 되는데 조금 39년 좀 빨리 잡았죠.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요게 지금 요 안에 있는 자료인데 요게 캐터필라에서 이 리매니팩처링을 합니다. 리매니팩처링 해서 한 비율이 30%, 40%입니다. 야, 우리가 두산 농작기가 캐터필라에 한 5분의 1 정도 규모 되는가요? 근데 야, 그거 뜯냐 물었더니 그건 전혀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캐터필라는 자기 그 유저 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폐기된 걸 다 해가지고 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약간 싸게 공급을 하는데 그 비율이 40%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고 메탈 포밍에서는요, 제가 하는 메탈 포밍인데 여기서 이제 재료가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물론 시니스 파이프 만드는 공정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에너지가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에 제철할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결국은 이게 베어링 이제 부품인데 이걸 단조를 합니다. 단조를 해가지고 실제 쓰는 건 요 안쪽입니다. 그거 다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섹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에 이 그레인 플로어가 생성되는데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설계하는 게 엄청 어렵죠. 이것도. 앞으로도 이걸 스크랩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이제 행해지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찍고 많이 깎고 많이 버리죠. 그럼 업자도 좋아요. 업자라는 게 이제 단조회사 좋습니다. 왜? 어차피 단조품은 무게로, 원소재 무게로 가격이 매기시거든요. 많이 쓰는 게 좋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엔진학처 지켜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팽창을 시키는 이런 기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환경에 이제 영향을 내년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단조품들인데 여러분들이 안 쓰는 게 없습니다. 저희 카피라이트 안주고 좀 쓰는데 김연아 동전도 그렇고요. 이게 다 포밍입니다. 근데 물론 앞으로 이제 규제가 있겠지만 스틸 사용 규제가 제가 볼 때는 규제는 있어도 그 줄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다루는 게 소성 가공인데 이거는 계속 커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FX를 좀 소개하자면 좀 이제 지능적 그런 소성 가공 시험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6년도에 이 그림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제가 핵심에 쓰였고요. 제가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가는 게 좋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가면은 다른 것들과 차등을 하느냐, 이제 메시 제너레이션. 이 한국 사람 잘할 수가 있죠. 섬세하니까. 그 다음에 이 자동화. 저는 이제 이 가장 어려운 거죠. 그 가장 어려운 것부터 배웠어요, 제가.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좀 쓸만하게 이게 1990년대 말경에 이제 그게 얻어진 거고, 하여튼 이 결과의 정확도, 요거는 이제 실험인데 이건 예측인 거죠. 요 하나가 이제 나중에 베어링 산업에 엄청난 이제 그걸 주죠. 영향을 줍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자, 요것은 이제 포마라 해가지고 볼트 너트를 옛날에 만드는 공법이었는데, 이게 자동차 부품을 이제 생산합니다. 옛날로 따지면 대장간이죠. 대장간, 그 기술이 엄청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대장간 기술이 가장 발전한 데가 독일, 일본. 네. 그게 그때는 대장간이었는데,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필요 없죠. 그냥 쫙 만들어주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ABS 부품 있지 않습니까? ABS 있지 않습니까? 부품이 다 수입하다 이제 국산화가 돼 있지만, 이런 이제 분야하고, 그 다음에 근래 이제 요것들은 판단조를 해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제 자동차 안에 이제, 내부가 이제 화려해지거든요, 앞으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붙고요. 의자도 해도 하고, 이제 자율 운전이 되면은 더 이제 생활 공간, 사무실 뭐 이렇게 변화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이제 가벼운 부품들이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판단죠. 일본 쪽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디나미네이션, 두 개 다른 복합 재료가 방해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전달하는 거. 요거는 자동차 부품에 리콜 된 겁니다. 삼성, SN 자동차인데, 이게 지금 이제 해석을 미리 해보고 했으면은 여기에 지금 그 결함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성공 스토리, 베어링 쪽이에요. 지금 요거는 1994년도에 이제 적용된 건데 아주 간단하죠. 근데 회사에 이런 베어링을 몇 개 만들어, 한 4, 50개 만드는데, 종류가. 그 생산 기술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다 이 기술들은 다 일본에서 수입을 됐거든. 네? 금융하고 이 모양이 다 수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나만 가지고 하라 그러면 하겠지. 40개 있으니까 못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가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상에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제 체력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회사가 국제적으로 테이프 롤러 베어링 그쪽에서 경력을 갖추고 있지. 우리가 이제 세플러 코리아. 옛날에는 하나 기계였죠. 그러니까 IMF 오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 기계가 세플러 코리아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정치,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커버 베어링이 바퀴가 달리는 부위에 들어가는 베어링인데, 이 중요하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이 회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를 내가지고, 이제 2003년도에 한국 베어링 50년사라는 책을 발간할 때, 이거한테도 기술 파트가요, 6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좀 안 좋게 생각해요. 기술자 알았어. 회사에 60은 기술이 돼야 되는데, 물론 뭐, 돈도 중요하지. 근데 뭐 상품 없이 돈이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6개월 기여해가지고 2페이지 차지했습니다. 62페이지에 50년 역사에.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सक्세스 스토리가 이제 알려져가지고, 일진 베어링, 우리는 세계적인 베어링 회사죠. 일진 베어링 그룹이잖아요. 거기도 쓰고, 이제 이 베어링 인더스트리의 핵심을 좀 도와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핵심, 이제 이게, 그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열을 가해서 하는 겁니다. 열을 가하지 않는 쪽이 이제 쭉 왔습니다. 그것에. 그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죄송합니다. 진압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 기술을 써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입하던 분들을 다 이제 자립을 합니다. 공정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아마 수입 대체 500억, 이쪽에서 500억 나왔다. 그러는데 난 믿음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유저가 개발한 공정이고, 요거는, 이제 유저가 아닌 사람이 그냥 개념을 개발했는데,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결국 이게 자동차 부품이니까 최종적으로 뭐 현대라는 데 썼겠지. 근데, 야, 이건, 우리 유저는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세브론 크랙이라고요. 안쪽에 새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크랙이 쫙 생깁니다. 그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반납을 해버렸지. 이거 못하겠다. 왜냐면 이 사람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생겼어요. 그 회사에서. 그 전체 다 이어서 다시 옵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개념 기술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이 이제 대체하는 거죠. 엄청난 움직이는 거죠. 엄청. 그래서 저는 뭐 돈 없어요. 이거 기회였으니까.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삽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실제 좀 기술적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자동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공정이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 가져온 거죠. 1970년대, 196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도면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1990년대 이제 그때 우리 걸 써가지고 해석을 처음 해봅니다. 이걸 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야, 뭘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새로운 것도 이제 개발됐고 이 배아랭 이게 여러 이제 공정도로 쭉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석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단조를 학교에 가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관계를 배워가지고 이게 다 한 번에 그냥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1996년도에 제가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뭐 베어링 이제 조립하는 부분입니다. 바퀴가 이쪽에 달리는데 여기 이제 우선 베어링을 먼저 압유를 합니다. 압유를 할 때 이제 잔류 음력이 이렇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어링의 상체를 안 주기 위해서 이거 바로 눌려서 단조식으로 해서 조립 못하고 위에서 이제 로타리 폴딩 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합니다. 그때 여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걸리는 그 힘의 상태가 중요한데,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결론. 그리고 근래 좀 이런 아까 말씀 판단조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블랭킹 하는 거라든지, 요것도 이제 아까 그 자동 다단 단조, 자동차 부품으로 가져 나중에는 그래서 그때 전단하는 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 행위하고 이제 실험했는데 뭐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합니다. 근데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실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다. 당연히 이론하고 실제 다르지. 근데 그 갭을 얼마나 좁혔냐 문제지. 응? 똑같은 게 우리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각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제 마찰, 또 재료의 특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마찰을 제가 한번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자면, 실험을 해보면 이래요. 근데 어떠한 공정도 잘 안 맞는 게 없는데 이 공정은 아무래도 안 맞아요. 다른 소프트웨어 써봐라. 그래도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결국 여기는 지금 그 윤활막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런 데 윤활막이 다 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활막과 이제 이 변행률, 이 색깔하고 이제 원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 저 변행률의 함수 관계로 요 마찰을 고려를 했더니 마찰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넣으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건 제가 작년도에 트라이버스 인터내셔널 이 분야에서는 이제 좀 그 최고급인 저널에 실었죠, 이 내용을. 네, 그 다음에 그 냉간이라는 것은 가열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료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장 시험이라고 있죠. 참 늘 들으는 인장 시험 해보면요, 보통은 이래 나옵니다.
스틸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스틸입니다. 스틸인데 열 처리를 앞에서 해가지고 프리히트 트리티드 됐다 이거죠. 프리히트 트리티드 그렇게 한 소재인데 경우는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상응하는 그 진변액률, 진압력 커브 이 호수를 써야 되는데 이제 이걸 썼을 때 실험하고 해석해보면 거의 비슷하죠. 근데 같은 이 본래 성분은 같습니다. 화학적으로는 같은데 이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이 냉간은 어려워요. 사실 앞에서 열 처리를 한 사람이 좀 돈 아끼려고 조금 30분 잡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영양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게 다 밝힐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 있고, 이것도 아마 이건 한 7, 8년 전에 놓은 건데, 우리 소프트웨어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열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압축 실험하죠. 열관은 요건 이제 그 크랭크샤프트 지금 단종했는데, 이게 우리 해석했는데, 되게 이제 요런 몇 가지 맥 부위가 상당히 우리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잘 맞습니다. 그거는 결국 이런 소재의 성질을 잘 반영했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요게 이제 실험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 밑에 굵은 선에 거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피팅한다 그러죠. 피팅한 이제 우리 소재 데이터도 거의 이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걸 이용하면은 지금까지 재료학 하신 분들이 요게 이제 요 피크가 될 때부터 재료가 재결정이 난다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식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쓰기에 어려울 그런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예측이 되니까 우리 기계하는 사람들은 뭐 수식을 가지고 해버리니까 여기서 피크 값을 그대로 구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직선 따라가면 정답이에요. 근데 빨간 거는 우리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퍼져 있죠. 네, 그렇게 정도를 높인 기술들을 발했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열을 가해서 단절을 하게 되면 재료가 이제 알갱이들이 크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예측하는 건데, 그것들도 이제 현실에 가깝게 최적화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우리가 트라이버즈 인터내셔널에 실린 논문에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재료의 이제 이런 거시적 온도라든지 속도, 변액률의 특성을 다 고려하고, 또 마찰도 고려를 제대로 해서 해보면은, 그런 것과 이제 금수학적인 거하고 서로 연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연계성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좀 그런, 데까지 우리가 지금 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일반 S25C인데, 그러니까 탄소가 0.25% 들어가 있는 일반 강입니다. 강을 우리가 이제 성행을 해보면은 온도가 한 200도에서 한 이 정도 사이였어요. 이 다이나믹 스트링 에이징, 동적 변형 시효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우리가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게 이때는 문제가 아닌데 이때가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재료가 소위 말하는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에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개수를 제한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한번 적용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써서 상공사인데 스테인리스 스틸이 좀 강합니다. 근데 그 온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해석을 하면은 못한다, 단조를 못한다고 보는데, 왜냐면 요 밑에 여기 이제 육각 안에 그걸 내거든요. 요 낼 때 이제 이게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온도를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법에 의한 피로 수명, 금융 수명 평가하는 거, 예측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거시적 품질을 해서 이것도 우리
프로그램의 이제 특징인데, 물론 뭐 다른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봉이 아변을 쭉 합니다. 그러면 그레인 이렇게 이쪽 길이 방이 쭉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애칭을 해보면 그 길이 방향 쫙 그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선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선을 보지 않고 함수로 그냥 수식화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를 가지고 미분도 하고 뭐 배분을 다 해서 써먹고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 금속 되게 접히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접힐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식으로 그죠? 여기는 스트레이트인데 여기는 거리 되지 않습니까? 꼬이지 않습니까? 꼬이는 것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거죠. 수치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럼 그거 뭐 보면 꼬이는 거 볼 수 있지. 물론이죠. 근데 컴퓨터는 못 봅니다. 왜 가면 컴퓨터가 보게 해야 되나? 그건 최저가 때문입니다. 컴퓨터한테 반복해가지고 최고 좋은 답이 잘 나. 그럼 컴퓨터가 돌려보고 지가 판단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찾아서 최적을 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들 다 우리가 그 국제 학술지 다 실은 것들이고요. 이제 이거 2D는 뭐 2차원이에요. 다음에는 2차원인데 3차원이 되게 어렵죠.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최적화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 테이프 롤러 배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테이프 2개 롤러 보고요. 이건 이제 테이프 롤러 배양에 말하자면은 아웃레이스죠. 근데 요때 테이프 이게 이제 절삭되면 당나가 가고요. 요건 남는데 요 그레인 플로가 비교적 이러면 좋습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목적 함수를 넣어서 최적화를 시켜서 얻은 겁니다. 물론 함수로 하면 불가능하고요. 이걸 검역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하면 돈이 뭐 2, 3천만 원씩 나가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린칭 공정을 최적화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는 여기 조립한 걸 거치고 뒤로 이제 백하는 없는데 백하는 걸 넣어서 왜냐면 백할 때 분리될 때 이제 하중이죠. 그런 게 최적화를 하고 있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시대 아까 뭡니까 넷제로 매니팩처링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에 다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요소수통이 있죠. 요소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소수 통이 있는데 통을 그 자동차 바디에 이제 장착하는 건데, 이건 인도 쪽에서 요걸 있었어요. 우리 해준 건데, 요것이 마그네슘 해달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 단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생산기술 연구원에서 했는데, 마그네슘을 이렇게 성형하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건 뭐 정수압이라고 압이 걸린 상태에서 테스트 한 것도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터집니다. 근데 고압 하에서 이제 맨 마지막 우리가 필요한 맨 마지막인데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걸 다 이제 트리밍이라고 그러죠. 트리밍해서 쓰게 되죠. 물론 이제 이제 알루미늄 성분이 많을수록 성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 제품으로서 하면 테스트 해볼 만하다. 성능태가 해볼 만하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거만 가지고 지금 한 20분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항공용 볼트를 좀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가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중간에 크레이 팍 나 있는 거죠. 이 타이타늄으로 합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티타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적 변형 저항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열 용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변형을 했을 때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몇 배? 제가 볼 때는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는데 각각의 인과관계를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여기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혹시 좀 관심 있으면 제가 할 일까지 한 20분 정도 강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수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예사의 금속 상의 감소와 제조공룡의 저연의 상의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재래의 고강도가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며 이 유리한 소승강의 비중은 최소한 현상 유지될 것이다. 이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주장입니다. 또 소승강 CA 발전과 더불어 최적의 부품을 저비용 제조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 이 소승강 기술이 아까 인더스트리 섹터에서 이렇게 감소시킬 때 거기에 요소가 뭐가 있냐면 리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공정혁신, 재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냉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정혁신의 소승강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소승강 하실 분 있으세요? 그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FTX는 이러한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정, 마찰, 열정열, 역학적 유동, 특성, 금속적 특성의 모델링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친환경 제조의 핵심 요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요거. 왜냐면 제 실모습을 또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모습을. 여기.